서울 청량리 1970년대 좁은 골목과 시장통을 누비며 살아남은 한 청년이 있었다. 이름은 강도진. 1949년생. 부모 없이 자란 그는 청량리 588 근처의 판잣집에서 할머니 손에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돈의 흐름에 민감했다. 시장에서 폐지를 모아 팔고 고물상에서 라디오 부품을 뜯어내 되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의 눈은 언제나 계산적이었다. 사람들의 손에 들린 지폐, 상인들의 장부, 오락실 앞에 줄지어 선 아이들. 그는 돈이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1978년 그는 청량리역 근처에 작은 전자 오락실을 열었다. 당시 오락실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이었고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었다. 하지만 강도진은 달랐다. 그는 게임기 하나하나의 수익률을 계산했고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강한지, 어떤 위치에 놓아야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무는지를 분석했다. 그의 오락실은 빠르게 성장했고 청량리 일대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곳으로 떠올랐다. 1983년 그는 일본 출장길에 오르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도쿄의 신주쿠 거리에서 그는 빠찡코 산업을 접한다. 수백 대의 기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사람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손잡이를 돌리며 동전을 쏟아붓는다. 그곳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었다. 강도진은 그 자리에서 결심한다. 이걸 한국에 들여오자. 1985년 그는 도진실업을 설립한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의 열기로 뜨거웠고 정부는 문화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오락 형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강도진은 슬롯머신을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포장해 문화공보부와 내무부의 인허가를 받는다. 그는 일본에서 슬롯머신을 대량 수입했고 이를 전국에 유통하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그의 기계는 빠르게 퍼졌다. 초기에는 호텔 로비나 고급 레스토랑 한켠에 설치되었지만 곧 전용업소가 생겨났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기억한다. 팅팅팅 딩동.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당첨음이 울리는 순간의 환호. 그 소리는 곧 돈의 소리로 불렸다. 강도진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기계의 구조를 이해했고 사람의 심리를 꿰뚫었다. 그는 슬롯머신의 확률을 조정하는 칩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했다. 당첨은 일정한 주기로만 발생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주기를 기다리며 돈을 쏟아부었다. 강도진은 이를 심리적 설계라 불렀다. 그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987년 그는 서울 논현동에 12층짜리 본사를 마련했고 직원 수는 300명을 넘었다. 한성레저, 도진기획, 동방엔터 등 계열사를 설립하며 슬롯머신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었다. 그는 업계에서 황제라 불렸다. 그의 말 한마디에 기계 수입량이 결정됐고 업소의 위치가 정해졌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한 사업 수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당시 정무장관 박철수와의 친분은 업계에 널리 알려졌고 경찰 고위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는 끊이지 않았다. 단속은 형식적이었고 실제로는 보호받는 구조였다. 강도진은 이를 관계의 기술이라 불렀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급변하고 있었다. 민주화의 물결, 경제 성장, 도시화. 그 속에서 강도진의 슬롯머신은 새로운 형태의 오락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오락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고 돈을 집어삼키는 기계였다. 제국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량리의 사나이 강도진이 있었다. 1988년 봄 서울 논현동. 강도진은 12층짜리 신축 건물의 꼭대기층에 사무실을 열었다. 유리로 된 외벽 너머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내려다 보였고 사무실 한쪽 벽에는 금박으로 새긴 문구가 걸려 있었다.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 문장은 그의 철학이자 이 제국의 모토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오락실 사장이 아니었다. 도진실업을 중심으로 한성레저, 동방엔터, 도진기획 등 계열사를 세우며 슬롯머신 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었다. 기계 수입, 유통, 설치, 유지, 보수,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했고 전국 17개 도시에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그의 기계는 하루 평균 1대당 30만원의 수익을 냈고 전국적으로는 하루 수익이 10억 원을 넘겼다. 그의 사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그는 슬롯머신을 문화산업으로 포장했고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를 우회했다.
문화공부부는 전자오락기기라는 명목으로 기계의 수입을 허가했고 내무부는 성인용 오락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의 기계는 도박성이 짙었고 당첨 확률은 조작 가능했다. 기계 내부에는 리미터 칩이 삽입되어 있었고 이 칩은 일정 금액 이상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당첨을 허용하지 않았다. 강도진은 이 시스템을 심리적 설계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당첨이 가까워졌다는 착각에 빠져 계속해서 동전을 넣었고 기계는 그들의 지갑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워냈다. 그는 이를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라 설명했다. 사람은 희망에 돈을 건다. 우리는 그 희망을 설계하는 거야. 그의 곁에는 몇몇 핵심 인물들이 있었다. 김태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슬롯머신 유통을 담당했다. 그는 지방업소에 기계를 공급하고 수익을 회수하며 때로는 경쟁업체를 위협하는 역할도 맡았다. 또 다른 인물은 박철수 당시 정무장관이었다. 그는 강도진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업계의 규제 완화에 힘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 고위 간부 이기문은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중에 드러났다. 강도진은 이들과의 관계를 보험이라 불렀다. 그는 매달 정기적으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자물쇠 명목의 돈을 전달했고 이 자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그는 현금 흐름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 250개 이상의 가면 계좌를 운영했고 일부는 비자금으로 해외로 송금되었다. 미국, 홍콩, 마카오 등지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이 국외로 빠져나갔다. 그의 제국은 외형적으로는 번영의 상징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에는 그의 기계가 줄지어 있었고 VIP 고객을 위한 전용 룸에는 고배당 슬롯머신이 설치되어 있었다. 부산 해운대의 골든베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었고 일본 관광객들이 단체로 몰려들었다. 대구 동성로의 도진 플라자는 지역 청년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그곳에서 하루 수익만 1억 원을 넘겼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중독자들이 속출했고 가정이 무너졌으며 자살자가 생겼다. 언론은 이를 악마의 기계라 불렀고 일부 시민단체는 슬롯머신 업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도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광고비를 제공했고 일부 기자들에게는 고급 시계를 선물하며 보도를 무마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을 도진 시스템이라 불렀다. 기계는 돈을 빨아들이고 사람은 중독되며 수익은 권력과 연결된 통로를 통해 안전하게 흘러갔다. 그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1989년 그는 미국 LA에 260만 달러짜리 저택을 구입했다. 팔로스버디스 언덕 위에 위치한 그 집은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을 자랑했고 내부에는 슬롯머신이 설치된 개인 게임룸이 있었다. 그는 그곳을 제2의 본사라 불렀고 정기적으로 미국을 오가며 자금을 관리했다. 그의 삶은 영화 같았다. 롤스로이스 팬텀 전용기 맞춤형 수트 그리고 수십 명의 수행원. 그는 자신이 한국의 카지노 왕이라 불리길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불렸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제국은 팽창하고 있었지만 그 기반은 부패와 탐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리고 곧 균열이 시작되었다. 1991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고급 주택가. 외국 대사관과 재벌가의 저택들이 늘어선 그곳에 강도진은 60억 원 상당의 저택을 마련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 수입상 가구로 채워진 응접실, 그리고 지하에는 방음 처리된 슬롯머신 룸이 있었다. 그곳은 그의 비밀 사무실이었다. 외부에는 도진문화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실상은 자금 흐름을 조율하는 본거지였다. 그의 사업은 이제 단순한 오락 산업을 넘어선 상태였다. 그는 전국 70여 개 업소에서 매일 수십억 원의 현금을 회수했고 그 자금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 분산되었다. 국내 8개 은행에 250개 이상의 실명 가면 계좌를 운용했고 일부는 직원 명의, 일부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였다. 자금은 먼저 도진 기획으로 들어갔다가 한성레저로 이체되었고 이후 동방엔터에서 현금화되어 해외로 송금되었다. 해외 자금 세탁은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는 홍콩의 골든 타이거 홀딩즈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고 마카오에는 도진 엔터테인먼트 아시아를 설립했다. 이 회사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는 슬롯머신 부품을 수입하거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자금은 이들 회사를 통해 미국 LA의 팔로즈 버디 트러스트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서 부동산과 주식으로 재투자되었다. 그가 LA에 마련한 저택은 팔로스 버디스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다.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 5개의 침실, 실내 수영장, 그리고 개인 슬롯머신 후 그는 그곳을 제2의 본사라 불렀고 정기적으로 미국을 오가며 자금을 관리했다. 미국 내에서도 그는 한국 카지노왕으로 알려졌고 일부 한인 사업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 흐름을 은폐했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다. 1992년 국세청은 도진실업의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관들은 장부와 실제 수익 사이의 괴리를 발견했고 일부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포착했다. 특히 수입액의 10%만 장부에 기록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처리된 점은 명백한 탈세였다. 조사 결과 그는 120억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대응은 빠르고 치밀했다. 그는 국세청 간부에게 자물쇠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전달했고 일부 조사관에게는 고급 시계를 선물했다. 조사 결과는 축소되었고 언론 보도는 무마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강도진의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그의 해외 자산과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치적 연결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박철수 전 정무장관과의 친분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일부 국회의원은 그의 업소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 그는 정치자금을 문화산업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했고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해외여행 경비로 제공되었다. 경찰 고위 간부 이기문은 단속 정보를 미리 전달했고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받았다. 그는 이 모든 관계를 보험이라 불렀다. 사업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임이야. 나는 보험을 든 거지. 그의 말처럼 그는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속이 들어오면 그날은 업소를 휴업시키고 직원들에게 휴가를 줬다. 그는 단속을 예방접종이라 불렀고 그 효과는 실제로 있었다. 업소는 다시 문을 열었고 손님은 더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시민단체는 슬롯머신의 도박성을 문제 삼았고 일부 피해자 가족은 자살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다. 강도진은 언론사 간부에게 광고비를 제공하며 보도를 무마했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다. 그의 제국은 팽창하고 있었지만 그 기반은 부패와 탐욕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은 곧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93년 3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특수일부. 한 장의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였다. 제목은 도진실업 관련 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를 넘긴 부장검사는 잠시 침묵한 뒤 단 한마디를 남겼다. 이건 터진다. 그해 봄 김영삼 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탈세, 밀수, 불법 외화 유출,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이름이 있었다. 강도진. 그는 이미 언론에 몇 차례 등장한 인물이었다. 슬롯머신의 황제, 카지노의 제왕, 오락산업의 개척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검찰의 시선은 달랐다. 그는 도박산업을 가장한 자금 세탁의 거물이었다. 서울지검 특수일부는 비공개로 강도진 일가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넘긴 자료에는 250개가 넘는 가면 계좌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폐쇄되었거나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도진은 매달 평균 1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회수했고 그중 70% 이상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 수익이었다. 이 자금은 홍콩, 마카오, 미국 등지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었고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검찰은 1993년 6월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진실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 30여 명이 새벽 6시에 건물로 들이닥쳤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봉인되었다. 서류, 하드디스크, 금고, USB, 심지어 벽에 숨겨진 비밀 금고까지 철저히 조사되었다. 그 안에는 수십 건의 장부와 함께 정치인 이름이 적힌 봉투와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의 강도진 자택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그의 집 지하에는 방음 처리된 슬롯머신 룸이 있었고 그곳에서 회수되지 않은 현금 3억 원과 해외 부동산 계약서, 외화 수표가 발견되었다. 6월 3일 강도진은 서울지검에 소환되었다.
그는 변호인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저는 사업가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조직적 탈세와 자금 세탁, 정치자금 불법 제공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았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약 600억 원의 수익 중 400억 원 이상이 장부에 누락. 미국 LA 팔로스버디스 저택 구입 자금 260만 달러 출처불명. 박철수 전 정무장관에게 5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 제공. 경찰 고위 간부 8명에게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 국세청 간부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 원 전달. 검찰은 강도진 외에도 관련자 40여 명을 입건했고 그중 13명은 구속, 20여 명은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았다. 박철수 전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기문 전 경찰청 정보과장은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슬롯머신 게이트로 보도되었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슬롯머신 업소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피해자 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정부는 급히 대응에 나섰다. 문화공부부는 전자오락기기 전면 제어가를 발표했고 내무부는 전국 슬롯머신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지시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전국 1200여 개 업소 중 900여 개가 폐쇄되었고 슬롯머신 3만 5천 대가 압수되거나 폐기되었다. 강도진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가 세운 도진 실업은 부도 처리되었고 계열사들은 줄줄이 파산 신청을 냈다. 수백 명의 직원이 거리로 나앉았고 그의 자택과 부동산은 모두 압류되었다. 그는 구속 수감 중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모든 것은 사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국민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탐욕의 상징이었다. 1993년 9월 서울구치소. 강도진은 수감복을 입은 채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랐다. 광택이 사라진 피부, 깊게 팬 눈과 말라버린 손가락. 그는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다.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서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는 그 잔의 속에 앉아 있었다. 그가 구속된 이후 도진 실업은 부도 처리되었고 계열사들은 줄줄이 파산 신청을 냈다. 논현동 본사는 경매에 넘어갔고 유엔 빌리지 저택은 압류되었다. 미국 LA의 팔로스버디스 저택 역시 미국 재무부의 협조 아래 자산 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그의 이름이 적힌 모든 법인 계좌는 폐쇄되었고 250여 개의 가면 계좌는 국세청에 의해 추적되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자본, 범죄가 얽힌 거대한 구조의 붕괴였다. 그가 만든 도진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그 시스템에 기대어 살던 수백 명의 직원과 가족들은 생계를 잃었다. 전국의 슬롯머신 업소는 폐쇄되었고 기계는 창고에 쌓여 녹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도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구속 1년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채 잠적했다. 그의 마지막 공식 발언은 짧았다. 나는 사업가일 뿐이다. 모든 것은 정당한 거래였다. 그 말은 국민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했다. 그는 이미 탐욕의 상징이었고 그의 말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석방 이후 그는 홍콩으로 출국했다. 당시 출국 기록에는 도진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여권은 제3국 국적의 위조 여권이었다. 그는 홍콩 센트럴의 고급 아파트에 머물렀고 이후 마카오로 이동했다. 마카오에서는 골든 타이거 홀딩즈의 대표로 활동하며 카지노 업계와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공식 석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995년 미국 LA에서 그의 모습이 목격되었다. 팔로스버디스 저택 인근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는 한인 사업가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 사진은 한인 언론에 실렸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자취를 감췄다. 이후 그의 행방은 불분명했다. 일부는 그가 필리핀 세부에 은신 중이라 했고 일부는 그가 유럽으로 도피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도피는 단순한 신변 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망명에 가까웠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어떤 법적 책임도 더 이상 지지 않았다. 그의 자산은 대부분 압류되었지만 일부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여전히 운용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금을 관리했고 일부 측근은 그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남겼다.
슬롯머신 산업은 도박 산업으로 규정되었고 정부는 관련 법률을 대폭 강화했다. 전자오락기기 관리법이 제정되었고 모든 기계는 등록제와 실명제를 도입했다. 업소는 허가제를 거쳐야 했고 당첨 확률은 정부가 직접 관리했다. 강도진의 사건은 한국 오락산업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그 이름을 잊었고 그의 얼굴도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청량리의 한 폐업한 오락실 벽에는 아직도 그의 회사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지하에는 폐기되지 않은 슬롯머신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한동안 살아있었다. 일부 업소는 불법으로 기계를 운영했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도박을 이어갔다. 그의 방식은 복제되었고 그의 철학은 여전히 일부 사업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사람은 희망에 돈을 건다. 우리는 그 희망을 설계하는 거야. 그 말은 이제 경고처럼 들린다. 강도진은 더 이상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법원 기록에만 남아있고 그의 얼굴은 오래된 숲의 사진 속에만 존재한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권력과 자본, 욕망이 어떻게 인간을 삼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그리고 그 교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년 서울 청량리. 오래된 건물 사이로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린다. 도진전자 오락실.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간판 아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먼지로 가득하고 바닥에는 오래된 슬롯머신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기계는 꺼져 있고 화면은 깨져 있으며 동전 투입구는 녹슬어 있다. 그곳은 한때 수백 명이 몰려들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도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거의 잊혔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도진을 입력하면 오래된 뉴스 기사 몇 개와 법원 판결문이 뜰 뿐이다. 젊은 세대는 그를 모른다. 그가 어떤 제국을 세웠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흔적이 지금의 오락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가 만든 도진 시스템은 이후 수많은 불법 도박 시스템의 모델이 되었고 그가 설계한 슬롯머신의 구조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그대로 이식되었다. 그가 사용한 자금 세탁 방식은 이후 수많은 기업과 범죄 조직이 모방했고 그가 구축한 정관계 유착 구조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 존재한다. 그의 몰락 이후 정부는 전자오락기기 관리법을 제정했다. 모든 기계는 등록제와 실명제를 도입했고 당첨 확률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업소는 허가제를 거쳐야 했고 운영자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했다. 하지만 그 법은 완벽하지 않았다. 일부 업소는 여전히 불법으로 기계를 운영했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도박을 이어갔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한다. 그의 측근이었던 김태춘은 2001년 조직폭력 혐의로 구속되었고 박철수 전 장관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자취를 감췄다. 이기문 전 경찰청 정보과장은 징역형을 마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의 가족 역시 침묵 속에 살아간다. 그의 아내는 199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의 아들은 미국에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강도진이라는 이름을 지우려 했었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만든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 실화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자본, 욕망이 어떻게 인간을 삼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산업화의 열기 속에서 도박과 중독, 부패와 유착의 구조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도박,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정관계 로비, 불법 게임장 강도진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가 만든 구조는 형태만 바뀌어 여전히 존재한다. 청량리의 그 오락실은 이제 폐허가 되었지만 그 벽에 남은 희미한 로고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에 돈을 걸고 있는가? 그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것이다.